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고,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2024년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18번 문제네요. 18번이라 18번 문제면 학생들이 소위 뭐라고 부르는 어려운 사점이라고 부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14번, 15번, 16번을 뭐라고 부르고 14번, 15번, 16번을 쉬운 사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17번, 18번, 19번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어려운 사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뭐 한 2, 3등급 정도 나오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설명도 그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맞춰서 설명을 할 테니까 쌤 설명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문제 먼저 풀어보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가나 조건이 있는데 보면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대요. 그렇고 나 조건은 fx 마이너스 x라는 요 덩어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조건 3개로 쓰지 왜 이건 따로 썼을까?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72래요. 그럴 때 f1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어느 단원인가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이네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이죠. 자, 먼저 요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요거 나머지 정리 그냥 바로 쓰면 어떻게 돼요? f2 값이 뭐다? 72다 라는 거 메모를 하나 해두고, 그리고 자, fx를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하고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 일단 항등식으로 한번 써봐야겠죠. 자, fx는 자, 나누어지는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누는 식 곱하기 몫을 뭐 qx라고 보통 하죠. 그랬을 때 더하기 나머지 rx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래요? 요 나머지가 뭐랑 같대? 몫이랑 같대요. 그러니까 그냥 q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3차로 나눴으니까 qx는 몇 차겠다? 2차 이하겠다 라는 거 할 수 있네요. 되죠? 그리고 자, 이번엔 fx-x를 요 덩어리는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을 뭐 px라고 합시다. 몫을 px라고 하면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러면 fx는 x만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다시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px고 나머지가 x다라고 하면은 맞나요? 이건 맞죠? 왜?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니까 그러면은 이걸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빠른 학생들은 벌써 보이죠? 요거의 인수 중에 얘가 있죠? 얘가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거. 그러니까 자, 요거를 다시 써볼 수 있겠네. 자,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fx는 요걸 먼저 쓸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몫이 qx고 나머지도 qx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자, 요걸로 나눴을 때 요걸 나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죠? 왜? 얘가 2차일 수도 있잖아. 얘가 2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3차, 요 덩어리 전체 요 3차로 나눴을 때는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2차로 나눴을 때는 뭐다? 요 2차로 나눴을 때는 얘를 나머지라고 못한다. 왜? 더 묶어낼 수 있잖아요. 얘도 2차니까 이걸로 더 묶어낸 다음에 남은 1차 이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쌤이 늘 이거 예로 들어주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뭘로 할까? 이쪽에다가 25를 예를 들어서 9로 나눴어. 그럼 몫을 2라고 하고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7인가요? 7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9를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나머지를 7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9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를 7이라고 하는 건 맞죠? 근데 3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를 7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죠. 이건 되고. 이거 왜 그래요? 7은 3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3으로 더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더 퍼내고 남은 나머지 3보다 작아질 때까지 더 퍼낸 다음에 3으로 더 이상 퍼낼 수 없을 때까지 퍼냈을 때 그 남은 양을 나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내려서 요거를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대로 써주고, 이 7을 어떻게 3으로 퍼낼 수 있는 부분 3으로 2번 더 퍼낼 수 있고 남은 양이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 3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으로 묶어내면 3 곱하기 2 덩어리가 있고 플러스 2까지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 1 하면 요게 이제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이 식도 어떻게 된 다음에 이 식도 지금 QX가 2차잖아요. QX가 2차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 덩어리로 묶어낼 수 있을 만큼 더 묶어낸 다음에 남은 1차식 이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QX를 어떻게 요것처럼 자 3으로 더 퍼낼 수 있는 부분과 못 퍼내는 진짜 나머지로 나눴듯이 QX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다. QX를 뭔가 2차인데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뭐겠어요? 몫이 상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A라고 두면 뭐 요렇게 묶여 나가는 부분과 나머지 1차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QX를.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돼요? 요걸로 묶어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1의 qx 요 덩어리 플러스 뭐까지? 요것도 묶여 나갔으니까 a까지 여기까지가 몫이고 이 뒤에 남은 1차식 요게 나머지다.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식 형태를 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죠. 요 덩어리가 뭐라는 거예요? 요 중괄호 묶여 있는 요 덩어리가 지금 뭐다? 이 px라는 거예요. px. 그럼 요 나머지 요 네모에 들어갈 게 뭐예요? 요게 x라는 거죠. 알겠나요? 이 2차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 QX를 나머지라고 못하고 이 2차로 덮어낸 다음에 남은 진짜 나머지가 나머지다. 진짜 나머지가 나머지. 남은 1차식이 진짜 나머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QX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리를 해서 써놓읍시다. QX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리고 이제 A는 뭘 이용해서 이제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A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제일 위에 식에서 이쪽으로 좀 할게요. 자, 요거가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1 넣어도 성립하죠? 뭐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니까. 그럼 f1은 뭐 이거 싹 없어지고 q1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메모에서 그러면 문제도 f1 값 구하는 거네. 그럼 뭘 구하면 된다? q1 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 메모해 놓고, 그리고 요거 아직 안 써먹었죠? f2 값이 70이니까 다시 돌아왔어. 자, 여기다가 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f2는 자, 2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7q인가요? 7q2에다가 더하기 q2 이렇게 되면서 뭐 8q이다. 이 값이 얼마다? 그러니까 72래요. 그러면 q2는 얼마다? 9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걸로 a 구하면 되겠네요. 아까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q2 값은 뭐다? 2 넣으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인가요? 7a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이 값이 9라고 하니까 깔끔하게 나오네. a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qx가 아예 나와버리죠. 어떻게 돼요? qx가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되면서 지금 q1 값을 구하는 거죠. q1 값은 뭐가 된다? q1 값은 1111 4다. 그래서 답이 f1 값도 q1 값과 같게 4가 되면서 답이 1번이다 라는 거네요. 됐죠? 이제 답 알았으니까, 방법 알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문제를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이 문제 못 푼 학생들 뭐 때문에 못 풀었을까요? 일단 이 나머지 정리 못 챙겼을 학생은 없을 것 같고, 이 나머지 정리는 당연히 챙겼을 거예요. 18번 정도 도전할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친구라면 이걸 몰랐을 리는 없고, 요거랑 요것도 알았겠죠.
나머지 정리 요 항등식에서 빼내는 거니까 요것도 알았을 거예요. 아, Q 1값 구하면 되네 라는 거. 그런데 이거를 항등식으로 써놓고 나머지 정리 해놓고 하는 거를 몰랐을 리는 없고, 이 문제 왜 틀렸을까요, 학생들이? 이 항등식까지도 썼을 거고, 요것도 이렇게 정리해서 아, 요걸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는 요거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못했겠죠. 이게 핵심인데 사실. 이 3차로 나눴을 때, 요 3차로 나눴을 때는 요 2차가 나머지지만, 요 2차로 나눴을 때는 요게 나머지라고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더 묶여 나가고 남은 게 나머지다. 그 나머지가 이 녀석하고 같다 해가지고 QX 찾아내는 거. 요거를 못했겠죠. 요거. 나머지는 뭐 다 그냥 그런 문제인데, 요게 핵심이네요. 요거. 3차로 나눴을 땐 나머지가 2차인데 2차로 나눴을 땐 나머지가 2차라고 할 수가 없다. 더 묶어낸 다음에 1차까지 남았을 때를 나머지라고 한다. 요 숫자로 해놓은 거. 요걸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사실 대수학 파트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뭘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이제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 똑같아요.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초등학교 때는 뭘로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숫자로 했었는데, 고등학교 오면 이제 뭘로 한다? 식으로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걸 잘 해놨으면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죠. 9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7인데 3으로 나눴을 때는 7을 더 퍼낸 다음에 나머지라고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쌤은 또 다른 문제 풀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